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제 6월 13일 날 출시된 서비스인데요. 네, 현지 시간 감안하면 거의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가 뭐냐?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 줄여서 EIC 엔드포인트는 퍼블릭 IP가 없는 혹은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한 EC2 인스턴스에 SSH 혹은 RDP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연결 과정은 일단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를 특정 서브넷에 프로비전 하고요. 그리고 이후 해당 엔드포인트를 활용해서 해당 서브넷, 우리가 이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를 프로비전한 한 서브넷과 연동된 VPC 안에 있는 모든 서브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와 EC2 모두 적절한 보안 그룹 설정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엔드포인트에서 외부에서 오는 것, 그리고 아웃바운드에서 적절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보안 그룹 설정해 줘야 되고, 이 EC2도 이 엔드포인트에 설정된 보안 그룹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보안 그룹 내용이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안 그룹 강의에서 레퍼런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속 권한 관리는 IAM으로 관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EC2 인스턴스 커넥트의 오픈 터널 이 권한이 주어져 있느냐 없느냐로 여러분께서 권한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유저를 통해서 이 EC2, EIC 엔드포인트를 활용하고자 한다면은 이 권한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맥스 터널 듀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허용할 터널의 지속 시간인데요. 디폴트는 3600초예요. 이 3600초 동안의 터널이 지속되고 이 이후가 가면은 만료가 됩니다. 이런 것 설정이 가능하고, 이외에 리모트 포트라든지 프라이빗 IP 어드레스, 그러니까 EC2에 우리가 접속할 IP 어드레스라든지 혹은 소스 IP, 여러분께서 클라이언트로 활용할 소스 IP 등의 조건도 명시가 가능한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큐멘테이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정당 최대 5개 까지 만들 수 있고요. VPC당 1개, 서브넷당 1개씩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질문은 무엇이냐? 고가용성이 확보되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마지막에 세션 매니저와 비교를 할 텐데, 세션 매니저는 고가용성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에 얘는 고가용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던 엔드포인트를 프로비전한 이 서브넷이 없어진다, 이 가용 영역이 날아간다 라고 한다면은 이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는 점 알아두시고, 고가용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무료예요. 이게 굉장히 큰데요. 세션 매니저는 굉장히 비싸죠. 네, 근데 이 EIC 엔드포인트는 무료예요, 무료.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루 종일 켜더라도 무료이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세션 매니저가 고가용성이라든지 로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긴 한데, 이 무료라는 장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한 아키텍처인데요. 이렇게 VPC가 있고 프라이빗 서브넷 A와 B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서브넷에다가 이렇게 EIC 엔드포인트를 하나 프로비전 하고요. 이때 필요한 거는 이렇게 보안 그룹을 같이 프로비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EIC 엔드포인트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EC2 인스턴스에 이렇게 터널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거는 IAM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 EIC 엔드포인트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IAM 권한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한번 프로비전을 해두면은 요 EIC 엔드포인트에서 요 서브넷과 연동이 되어 있는 다른 서브넷에 있는 EC2 인스턴스들까지 모두 터널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저는 별도의 인터넷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요 EI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EC2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Preserve Client IP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true일 경우에는 연결 시 EC2가 접속하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로 시작된 연결로 인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렇게 이 두 엔드포인트를 연결하게 되죠.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프라이빗 EC2 인스턴스까지, 이때 요거를 true를 설정할 경우에는 요 EC2 인스턴스에서는 요 IP 주소,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IP 주소가 이렇게 연결하는 접속된 주소로 연결을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로깅이라든지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단 조건이 있는데, EC2 인스턴스는 같은 VPC 안에 존재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EIC 엔드포인트랑요. 그리고 트랜짓 게이트웨이에서는 미지원하고 특정 인스턴스 타입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목록들에서는 만약에 이걸 true로 할 경우에는 바로 페일이 납니다. 그리고 로깅도 가능한데 클라우드 트레이를 사용해서 터널을 만든 유저와 시간 등을 감사 가능합니다. 이게 클라우드 트레이 이벤트고요. 이벤트 네임에 오픈 터널이 있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터널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죠? 네,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션 매니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로깅을 한다든지 내용을 감싸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뭐 문제까지는 아니라도 세션 매니저에 비해서 이런 점은 부족하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EIC 엔드포인트와 SSM 세션 매니저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EIC 엔드포인트는 EIC 엔드포인트 생성을 하고요. SSM 세션 매니저는 세션 매니저를 위한 엔드포인트 생성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3개를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로깅은 요건 클라우드 트레일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터널을 시작했는지까지밖에 로깅이 안 되지만 세션 매니저는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든지 클라우드 와치로 실제로 볼 수도 있고 필요하면 S3로 엑스포트 가능하죠. 그리고 보안제어는 이거는 IAM과 보안 그룹을 활용을 해가지고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할 수가 있고 세션 매니저는 IAM로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비용이에요. 이거는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는 무료예요, 무료. 세션 매니저는 엔드포인트 비용이 3배나 발생합니다. 네, 엔드포인트가 3개 필요하니까 엔드포인트 하나당 비용 청구된 거 플러스 3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가격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EIC 엔드포인트는 고가용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서브넷 하나당 하나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네,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서브넷에 동시에 만들어야 된다. 이 EIC 엔드포인트들을. 근데 SSM 세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네, 고가용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덜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취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험을 위해서 제가 VPC를 하나 만들 건데요. 상담에 가서 VPC 누르고 VPC 신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PC 이름은 여기다가 EIC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VPC 엔드포인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S3 게이트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대로 놓고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빠르게 생성이 되죠. 자, 그럼 VPC를 보면은 이렇게 서브넷이 프라이빗 서브넷 2개, 퍼블릭 서브넷 2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EC2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EC2에 가서 네,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y EC2 private EC2. 네, 우리가 연결할 EC2고요. 여기서 우리가 뭐 아마존 리눅스 2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유형은 그대로 두고 키페어도 필요 없고요. 네트워크에서 편집한 다음에 우리 서브넷을 네, 이렇게 놓고 이 중에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을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1. 그 다음에 보안 그룹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알아봤다시피 EIC의 트래픽을 허용하는 보안 그룹을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은 저희는 네, 디폴트 보안 그룹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시작. 자, 그러면은 이렇게 EC2 인스턴스가 시작이 되는데 현재 퍼블릭 IP가 없겠죠. 왜냐면은 퍼블릭 IP를 따로 할당하지 않았고 할당했다 하더라도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VPC 엔드포인트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VPC로 간 다음에 여기서 좌측에 엔드포인트를 누르고요. 우리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보시면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엔드포인트겠죠. 엔드포인트 생성.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요거 my EIC 테스트 1.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를 여기 우리 EIC 테스트 VPC에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보안 그룹은 디폴트 그대로 놓겠습니다. 디폴트는 디폴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대로 허용을 해볼게요. 실전에서는 이제 이 EIC 보안 그룹과 실제로 커넥트하는 보안 그룹을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뭐 트래픽 같은 것들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요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넷이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 프라이빗 1에다가 만들었었죠. 우리는 이 EIC를 프라이빗 2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1에다 만들었었어요. 이거는 2에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생성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대기 중이라고 써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엔드포인트는 요 프라이빗 1, 즉 서브넷에 보시면 여기 프라이빗 1로 돼 있죠. 요 1에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요 엔드포인트는 프라이빗 2, 즉 두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서브넷이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프라이빗 1과 2가 서로 라우팅 테이블에서 서로 이제 통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나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돼 있지만 우리가 VPC 처음 만들었을 때는 서로 통신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것끼리 통신이 가능해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엔드포인트가 여전히 대기 중인데 사용 가능으로 오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가능으로 변했는데요.
자, 이렇게 사용 가능이 됐죠. 자, 그러면은 요 private EC2 인스턴스에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을 누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인스턴스 연결인데 이렇게 EC2 인스턴스 연결 엔드포인트를 사용해서 연결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고요. 우리가 최대 터널 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는데요. IM 정책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 IM 정책에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저가 만약에 IM 정책을 통해서 맥스 터널링이 3600초보다 다른 경우에는 요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엔드포인트 선택에 누르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걸 기반으로 한번 선택해 보고 바로 연결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은 뱅글뱅글 돌다가 바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션 매니저보다 VPC 엔드포인트를 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EC2 프라이빗 EC2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빠르게 EC2 인스턴스 커넥트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활용해 봤고요. 예전보다 좀 더 빨라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파라미터 스토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세션 매니저와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셔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